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9,700달러 마이너스 1.5%, 이더리움 3,500달러 마이너스 3.5%, 도지 시바이누 하락에 전체 코인들 비트코인 6만 달러 하락에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등 못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49.9% 재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 4월 5일 미국 실업률 데이터가 관건입니다. 미국 경제 튼튼해서 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파르작 이야기한 대로 실업률마저 큰 상승 없이 무난한 데이터 나오면 금리 인하는 6월이 아니라 좀 더 미뤄질 수가 있는 거고요. 파르장은 인플레이션율 자연 하락해서 2%갈 것이다 전망했는데 실업률은 재상승할 수 있다 지난주 발언을 했습니다. 실업률 데이터 발표 전에 원달러 환율 1350원 재돌파했고 국제유가도 83달러로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연준이 작년에 올해 1월부터 금리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월하고 6월 계속해서 연장하고 언제 금리 도대체 할 수 있지 불안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약간 가격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3월 불장보다는 약한 상황이고요. 4월 5일 데이터가 4월 코인 방향성 움직일 수가 있죠.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컨센서스는 3.9%입니다. 자연 실업률 4%보다 낮은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작년 3.4%보다는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4.5%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명분을 주겠지만 컨센서스보다 낮게 3.7% 나오면 금리 인하 타이밍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죠. 대신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2월에도 3.8% 컨센서스였다가 3.7%로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률 발표 전 비트코인은 68,000달러 찍고 반등은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25일선 터치를 했고요. 이렇게 빠르게 못 상승하고 25일선 부근에 횡보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 언제 될지 기다리는 거고 혹시나 타이밍 연기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코인 가격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연기되면 될수록 장기적으로 코인에게도 부정적입니다. 버블이 쌓이는 건데 높아진 버블은 이후 하락 올 때 폭락오는 작용을 하고요. 비트코인 빨간색 99일선 여기까지 터치를 해준다면 알트코인 맛있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 나올 수 있죠. 블렐러 ETF로 인해서 빠르게 터치할지는 미지수지만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빠른 반등 온 적도 불장에서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물대로 보면 7만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1차 지지선인데 다시 한 번 더 6만 8천 달러 내려가면 다음 매물대 6만 5천 달러에서 6만 3천 달러 구간 하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롱포지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량 롱포지션 청산에 급격히 하락을 하는 거고요. 3월 중순에도 비트코인 7만 3천 달러에서 6만 달러 하락 왔다가 반등은 했는데 7만 3천 달러 빠르게 전고점 회복을 못 해준 상태입니다. 매수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약하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시장 흔들 수 있는 악재 나오면 6만 달러 조정 나올 가능성 높아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원가는 이번 4월 반감기 지나면 3만 5천 달러 되는데 나스닥 상장까지 ETF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3배 이상은 감당한 가격이고 6만 달러 초반 5만 달러 이렇게 가주면 박앤세일 할인 시작인 거죠. 대신 이 정도 하락은 누구나 예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 온다고 보유 코인 다 파는 것보다 핵심 코인들 홀딩 잘하면서 기회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락 가능성 크지도 않은데 무작정 팔았다가 나중에 8만 달러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ETF 나스닥 상장된 이후로는 2018년 2020년하고 차트 움직임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테더 노면서 보면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는 빨간색 추세 라인 바꿔가면서 새로운 코인 시장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빨간색 라인은 2020년 반감기 이후 코로나 터지고 메인 추세선 뚫는 하락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다 작년 6월 블렐라 현물 ETF 나오고 테더 도메스 다시 하락하면서 2020년 초부터 올랐던 2차 추세 라인도 돌파하면서 새로운 코인 시장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로나로 미국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 테더 도메스 메인 추세 라인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 이후 새로운 추세선 만들고
올라는 가는데 2019년 8월 금리 인하할 때도 여기 구간 바닥 찍고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2020년 5월 반강이 되고 추가 상승에 고점 만들고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블렐라 ETF로 코인 펀드멘탈 강해져서 100%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5만 달러 후반, 5만 8천 달러, 5만 9천 달러 조정 온다면 테더 도면스 가설도 맞을 가능성 올라가는 거죠. 4월 안에는 결과 나올 듯 보입니다. 대신 2018년, 2020년처럼 이렇게 테더 도면스 급등을 하거나 빠르게 내리면서 코인 가격 변동은 이점처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블렐럭이 갑자기 ETF 거래 취소한다, 10개 ETF 회사 모두 코인 ETF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2022년처럼 여기 구간 테더 노메스 상승 이후 변동폭은 2020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2010년 여기 차트 보시면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작코인, 알트코인처럼 움직였었고요. 당시에 코인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코인 가격 상승만 하면 미국, 중국 정부에서 코인판 때려잡는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래 개인 할 거 없이 불안불안하면서 샀다 팔았다 했던 거죠. 비트코인 가격 한 달 횡보하면서 김프도 6%대 하락을 했습니다. 3월 12%까지 피크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코인 불장에서 김프 상승하면 이후 거래량 낮아지면서 김프는 더 떨어지고요. 2021년 4월 여기 불장에서 묻지마 코인 투자할 때 이름만 보고 코인 투자하면서 김프는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김프 상승은 트래블룰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고 ETF도 한국에서 승인 안 돼주니까 업비트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김프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2021년 4월 이때는 초보 투자자들 김프 해외 거래소 이런 것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 상승에 무작정 업비트 계좌 개설하고 매매하면서 김프를 올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김프가 크게 오른 다음에는 가격 하락 오더라도 빠르게 김프 재상승은 하지 않고요. 대신 김프 한번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신규 투자자들 비싼 가격에 코인 사고 물타기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자금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신고점 2차 상승했을 때는 여기 구간 김프는 6% 부근이었고요. 이번에도 김프 내려갈 수 있지만 다음번 상승에 6% 정도 비대칭 차트 만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렐러 현물 ETF는 3월 28일 기준으로 25만 2천 개고 하루 만에 1,300개 들어왔습니다. 3월 27일 4,700개보다 낮은 수치로 최소 2,000개 이상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관들 비트코인 매수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관들 매수가 많으려면 비트코인 가격 횡보보다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작년부터 해서 이미 3배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3월 20일, 3월 25일처럼 200개, 500개 이렇게 거래량 낮아지면 그레이스케일은 오히려 2,000개씩 매도하기 때문에 순매수보다는 순매도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2023년 빗썸의 작년 실적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48억 원 마이너스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대신 당기순이익 보면 240억으로 간신히 흑자 유지하면서 4년 연속 흑자는 지켰습니다. 대신 2002년 비해서 2024년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 낮아지고 빗썸 거래소의 매출도 3분의 1 크게 하락을 했고요. 빗썸 거래소 포함 업비트 역시 한국 증권사들 블렐러 ETF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가능하게 되면 코인 거래소 이용률은 더욱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국내 코인 거래소 운영은 되지만 큰 손들 장기로 홀딩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하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 실적 나빠질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특히나 한국 거래소들은 알트코인 위주의 선물 거래도 없기 때문에 이후 하락장 오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블렐라, 피델리티 같은 금융사와 ETF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보수적인 국내 금융제도상 빠르게 타이거 ETF 같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때문에 코인 거래소들 적자 폭이 커지며 나중에는 FTX나 마운트콕스처럼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메인 이용자 가장 많고 빗썸이 그 다음인데 빗썸이 흔들리는 하는 것은 업비트도 절대 영향이 작지는 않다 볼 수 있고요. 빗썸 이번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 하락했지만 단기 수익만은 흑자를 유지시켰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 마이너스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코인 거래 말고 신규 코인 상장이나 보유 코인 운영으로 해서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